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고통받는 시민들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게 GTX가 굉장히 많아요. A, B, C, D, E, F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운영이 될 거며 또 이게 또 먼저 경제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GTX라는 도심 아주 심도 지하 밑을 연결하는 심도 지하 고속 열차 시대가 성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올 3월 달부터 제1단계 구간이 A 노선이 예. 일단 개통이 되는데요. 정부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민생 토론회를 갖고 이 GTX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확장된 그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예. 네. 자, 우선 보시면요.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습니다. 예. A 노선은 지금 일부가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A 노선이 운정에서 그러니까 서울 서북부 운정에서 예. 동쪽으로 동탄까지 가는 지역인데요. 예. 이게 제일 빠른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에 저 남쪽 동탄에서 예. 평택까지를 추가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내용이에요. 예. 평택이 지금 삼성전자 새 반도체 단지를 짓고 있는 곳입니다. 예. 연결한다. 그다음에 B 노선은 가로로 옆으로 지르는 것인데 인천에서 마석을 가는 구간이거든요. 네. 이 마석에서 춘천까지를 새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들썩이는 큰 뉴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C 노선은 네. 서울의 동북부 음. 덕정에서 수원까지인데 우선 덕정에서 예. 더 동북쪽으로 동두천까지 연결하고요. 또 남쪽으로는 수원에서 천안, 아산까지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 경기에만 집중돼 있던 도심 심도 지하 고속 열차가 예. 충청도, 강원도까지 와, 연결이 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강원도, 춘천, 원주, 심지어 천안, 아산까지도 GTX를 타고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예. 그야말로 꿈의 출퇴근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경제적으로는 약 135조 원 이상의 어떤 생산 GDP 유발 효과, 예. 거기다가 50만 명의 공사하는 데 따른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하루에 이동하는 인구는 183만 명. 예. 그다음에 또 이 ABC 노선에 이어서 DEF 노선 세 가지 노선을 그동안에 더 만들자라고 논의는 되어 왔는데 네. 이 노선도 대부분 그 뼈대를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저 CG 그래픽을 한 번 더 보시죠. 이 노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자, D 노선은 인천과 김포에서 서울 삼성, 강남 삼성을 이어서 원주까지 가는 노선. 예. 네. 그다음에 이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연신내와 광운대, 덕소를 지나는 노선. 연신내 지나네요. 예. 그다음에 F 노선은 서울을 한 바퀴 뺑그르르 도는 노선입니다. 이 6개가 완공이 된다면 세계에서 적어도 도심권이나 충청권까지 포함한 중부권에서는 이 교통난, 출퇴근에서의 교통난은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지금 이 A 노선은 28년에 완전 개통이 되고 B 노선이 30년 또 C 노선이 28년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 좀 전에 말씀해주신 DEF 노선도 정부가 추진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1단계를 3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시기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가능할까요? 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총 노선은 6개인데 예. A, B, C는 이미 대부분 계획이 다 서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예. 그중 일부는 바로 올해부터 개통을 시작을 해서 A 노선은 2028년에 완전 개통합니다. 이번에 이제 특히 주목을 끈 것이 바로 지금 말씀 주신 DEF 노선. 예전에 그냥 머릿속에 구상만 있었던 이 내용이 정부가 건설하겠다로 확정을 한 건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에 DEF 노선을
1단계는 예비 타당성 검사를 마치겠다. 예. 사실 이 대형 정부 프로젝트 인프라 공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사의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느냐의 여부거든요. 예, 네. 예타. 예, 이른바 예타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경제성이라든지 뭐 과학적 합리성 이런 것 등을 종합 심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심사를 시작해서 예타 검사하는 데까지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정부 내에 시작을 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게 되면 뭐 빠르면 2030년대 중반에도 개통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기대를 정폭을 시킵니다. 특히 이 예타의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없을 경우에 제가 끌까요? 그 예타의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민간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예타가 면제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예타가 면제되면 훨씬 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뭐 예타 통과 여부는 뭐 아직까지는 현 상태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정부가 GTX를 중심으로 한 도심의 교통망 이것을 빠른 속도로 만들기로 했다라는 것을 오늘 확정했다. 그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화는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수도권에 GTX 설치한다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또 지방에서 이른바 GTX가 아니고 XTX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X가 뭐 예전 수학에서 미지수 X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그 XTX 지방에 만드는 GTX 이른바 GTX는 뭐 잘 이루어질까요? 그럼? 예, 굉장히 중요한 대목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말씀 올린 6개 노선은 다 서울을 중심으로 관통하면서 서울과 서울 인근을 연결하는 또 뭐 확장이 돼서 충청도와 강원도까지 가지만 그래도 중부권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정부가 교통망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서울을 주변으로 한 6개 노선뿐만이 아니고요. 예. 지방에 대해서도 각 지방의 이른바 메가시티 후보로 불리는 지방 중점 도시 그 주변을 연결하는 것은 그 지방 자치단체와 민자 사업이 확대되면 바로 그 지방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GTX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원칙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1단계로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종시와 충청권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전에서 세종, 충청북도를 연결하는 안은 지금 거의 구상 완료 단계입니다. 네. 이 대목에 대해서도 국비와 지자체 자금을 넣기로 했고요. 또 예. 이후에도 부산 또는 대구, 광주, 전주 이 부분에도 그 지역 단체가 안을 마련하면 예. 바로 GTX를 세우는데 이때 이름은 서울을 GTX라고 그런다면 앞에 G자 대신에 예를 들어서 충청도는 충청의 C를 따서 CTX, 예. 또 부산은 P자를 따게 되나 B자를 넣어서 BTX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겠다. 전국을 광역철도망의 생활권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예. 매우 웅장한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예. 네, 이런 것들이 뭐 다 추진이 돼서 교통이 편리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문제는 사업 비용입니다. 이게 대략적인 비용만 134조 원인데 30조 원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 공사라는 것은 뜻은 좋아도 돈이 없으면 제때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점에서 예. 재원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이 GTX 공사를 지하철 공사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하철보다 공사비가 덜 먹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예. 지상 표면을 뚫고 나가고 역 정거장을 많이 세우다 보니까 민간인 소유의 땅을 많이 정부가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GTX는 지하 40m 이하를 달립니다. 현행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상 지하 40m 이하는 개인의 어떤 지상권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수용하는 비용이 거의 안 든다. 예. 그리고 어떤 도심 교통 문제와 관계없이 땅 속만 뚫고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우리가 뚫었던 지하철보다는 좀 더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130조 원이라는 이 100조 이상 들어가는 돈은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급적이면 민간이 참여를 하면 그게 예. 기회를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은 훨씬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민간에게는 고용 창출의 기회도 준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 각 지자체가 자금을 다른 쪽에 지출을 좀 절약해서 정부와 합작을 하게 되면 예타도 면제해주고 함께 추진을 할 수 있기를 이제 강력히 예.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 경제가요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데 미국의 지금 경제는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어때요? 지금 너무 좋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죠? 예. 자, 이 경제가 좋은데 왜 걱정일까? 예.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밥을 먹는 것처럼 한 나라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예. 네. 우리가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고플 때는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너무 많이 먹으면 이 몸이 짜고가 납니다. 탈 나죠. 짜구라는 거는 몸이 좀 속이죠. 예, 예. 몸이 비틀어질 수가 있다는 예. 거죠. 그다음에 또 비만되면 각종 어떤 성인병의 예. 원인도 되지 않습니까? 탈 나죠. 예. 그래서 매사 마찬가지지만 적정량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물론 성장이 낮으면 나라가 아예 설 수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는 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적정 성장을 경제학자들은 잠재 성장률이라는 포텐셜 그로스라는 이런 이론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적정 성장률이 1%대 후반이에요. 예. 근데 미국 지금 지난 분기에 3% 성장, 아. 또 3분기에는 4% 성장을 했습니다. 예. 금리를 인상한 것은 좀 경기가 조금 꺼지면서 물가를 잡자 이런 건데 이게 별로 성장률이 잡히기는 그냥 오히려 지금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물가는 잡히고 성장이 좋으니까 이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굉장히 좋은 와. 상태예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3%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면 몸에 부작용에서 한꺼번에 갑자기 침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급격한 경기 침체.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 인하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예. 연준에서 함부로 금리 인하 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장률이 너무 높으니까 성장률이 조금은 둔화돼 줘야 예. 금리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밖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고 네. 일단은 마이너스나 저성장보다는 좋긴 하지만 조금 과열의 조짐이 있다. 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